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고 자세하게 동적 명상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뭔가 내 삶에서 뭔가 뭐 하나라도 변화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변화의 의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궁극적으로는 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간절함 속에서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셨을 건데 변화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갈래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무의식의 정보들 있죠. 무의식적으로 생긴 것들. 나의 성격, 나의 스타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을 정화하는 작업. 정화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청소하는 거죠. 청소. 그런 작업을 하는 분야가 이렇게 한 갈래가 크게 있고, 하나는 뭐냐면 단번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 요거를 이제 쉽게 두 갈래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무의식을 정화한다라는 건 내 과거를 돌아보면 돼요. 나의 과거,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 나의 뭐 어떤 그 기억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거를 정화하고 청소하는 작업.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조금 들어보셨을 법한 나의 잠재의식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다. 사람마다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이미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해서 차곡차곡 세팅이 돼 있죠. 어느 정도. 그것이 이제 나의 성격이 되고 나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걸 정화하는 분야가 있고 하나는 정말로 내가 나의 본질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로 선택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는 유추할 수 있지만 진짜 변화는 과거를 유추하는 데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정화를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정말 너무 생뚱맞은 질문일 수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려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변화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의 본질에 집중해서 그 본질이 원하는 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겁니다. 요 두 갈래 가닥을 크게 잡고 가야 돼요. 청소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탐구만 해서도 안 돼요. 정화도 청소도 해야 돼요.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를 제대로 하면 결국에는 하나를 또 하게 돼요. 맞나요? 나를 탐구하다 보면 정화가 필요하다는 걸 또 알게 돼요. 맞나요? 정화를 하다 보면 결국 내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만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맥락, 나의 무의식, 그런 정보들, 나를 알아가는 거, 나를 정화하는 거. 보통은 뭘 정화하냐?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 감정, 이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게 뇌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편도에 저장되어 있어요. 편도. 개한테 물려본 기억이 있는 사람은 개를 보면 어때요? 자동으로 무서워. 시키지 않아도. 여자한테, 남자한테 상처받았다. 자동으로 그 다음 사람 만나기 힘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편도체에 부정적인 기억, 감정이 저장돼 있습니다. 정화해야 되겠죠? 그럼 이 본질에 집중하는 건 뭐냐?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답을 알아야 돼요. 이왕이면 빨리 알아야 돼요. 빙빙 돌아가지 말고. 빙빙 돌아갈 필요 없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도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마음 공부 4년씩 했어요. 5년씩 했어요. 10년씩 했어요. 안 바뀌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의식을 아무리 파도 그건 내가 아니에요. 결국.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나?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경험한 거지. 기억일 뿐이지. 심지어 실제 지금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스쳐 지나갔어요. 그 자체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정말 찾아야 되고 그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안다. 두 번째, 그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안다. 세 번째, 그 원하는 거에 집중하고 선택하며 산다. 이게 다예요. 심플하죠. 그렇게 여러분이 정진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빙빙 돌지 말고 변화를 할 거면 중앙을 콕 집어서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제 삶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거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러면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냐? 편도에 저장되어 있고 또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여러분의 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척추만 봐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배의 온도만 봐도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어깨 모양만 봐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죠. 어떤 얼굴 표정을 짓는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지, 허리는 왜 아픈지, 어깨는 왜 이렇게 아픈지, 목은 왜 굳어 있는지, 두통은 왜 일어나는지, 소화가 왜 안 되는지, 변비가 왜 있는지, 설사를 왜 하는지, 잠은 왜 깊이 못 자는지 다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민성 질환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신경성 무슨 증후군.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나에 대해서 그걸 와칭한다라고 합니다. 와칭한다. 바라본다. 내가 나를 알아차린다. 와칭한다. 여러분이 정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객관화 이러잖아요. 자기객관화가 잘 된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기객관화를 사실 제일 잘하는 방법이 몸이에요. 보통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말씀으로는 굉장히 뭐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말은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몸. 몸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의식을 정화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루트다. 굉장히 정직한 방법이다.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이 몸에 뭐가 있죠? 여러분 척추를 타고 에너지 센터가 존재하고 감정이라는 게 호르몬과 관련해서 감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조절한다? 내 기분을 좋게 만든다? 이것은요. 생각으로 절대 바꿀 수 없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되는 건데 그것은.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변화시킨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드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울하고 힘든데 불안한데 어떻게 나는 환하게 웃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그리고 에너지 센터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에너지를 통해서. 기라고 하죠. 그것이 바뀌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몸을 활용하고 에너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의식을 정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진짜 나를 만나셔야 됩니다. 진짜 나. 진짜 나.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육체가 전부냐? 물론 처음엔 육체의 불편함으로 명상을 시작해요. 너무 불안해서. 혹은 뭔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혹은 관계에서 부딪힘이 있어서. 육체의 불편함으로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말 육체가 전부냐? 아니다. 육체 너머에 내가 있다. 여러분 손으로 자기를 만져보세요. 지금. 내가 만져지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은 책이나 유튜브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육체 너머의 이야기를.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게 난데? 이게 난데 왜? 여거 말고 더 있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난데 뭐가 더 있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죠. 마음, 본질.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 육체에다가 묻는 게 아니고 자기 본질에다가 물어야 됩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지금 색깔도 있고 형체도 있고 다 있죠. 향기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의 본질은 의식이라고 할게요. 영혼이라고 해볼게요. 신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본질은 만져지지도 않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로 존재해? 에너지. 이건 꼭 따라해보세요. 에너지. 여러분의 실체는 에너지로서 존재합니다. 에너지. 그래서 물리학에서 일법칙, 정말로 근간에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영성적인 얘기도 아니고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여러분의 육체가 죽어도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안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에너지. 에너지. 안 사라져요. 그게 나예요. 근데 이것을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느껴야 돼요. 느껴보셔야 돼요. 느낌으로 체험이 되어줘야 돼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지식으로 암기한다고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 아, 나는 에너지래. 나는 의식이래. 나는 영혼이래.
암기한다고 돼요? 도움이 돼요? 내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걸 체험했을 때 여러분의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으나 저를 만났다는 건 자기의 진짜 모습, 자기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신 거예요, 저를. 저는 체험시키도록 도와드리는 트레이너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몸을 활용하는 거고. 진짜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이 육체 너머에 있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에너지로서 느껴진다. 에너지를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아. 기의 분포란 뜻이에요. 기의 분포가 실제로 고르면 기분이 좋아요. 기의 분포가 어딘가에 많이 모여있고 어딘가에 약하면 기분이 나빠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 기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이 있죠. 분위기. 분위기가 참 좋아. 저 사람 분위기가 어때? 분위기가 좀 싸해. 싸늘해. 그것은 어떤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분위기 만져지는 겁니까? 아니죠. 뭐예요? 느껴지는 거죠. 느낌이죠. 느낌. 여자의 촉 그러잖아요. 그게 기예요. 기운이 감소했을 때 감기 기운 온다. 감기라고 합니다. 기쁨. 기가 뿜어져 나온다. 기쁘다. 기쁨. 우리나라에 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현상 너머에 마음을 알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감각이 있냐면 오감이 있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감각으로 세상을 인지합니다.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하죠. 그렇죠? 맛보고 냄새 맡고 듣고. 그런데 이 기 에너지는 오감이 아니고 뭐예요? 6번째 감각이에요. 제 3의 언어예요. 아, 나는 너 좋아해. 너 어때? 이거는 언어죠, 언어. 내 이름은 누구야? 언어죠. 근데 기는 제 3의 언어예요. 언어다, 이것도. 제 3의 언어다. 그래서 육감이라고 합니다. 6번째 감각. 이거를 터득해야 여러분이 자기를 만날 수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이 너무 긴장되어 있어서 이 기를 느끼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보통 이 기는 조금 이완됐을 때 또 느껴지거든요. 이완됐을 때. 아, 너무 막 급박하고 막 긴장되는데 이게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몸을 활용해서 이렇게 체조도 하고, 요가도 하고, 호흡을 고르고 하면서 명상 속으로 들어가면 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라고 하는 거, 에너지를 어디서 가장 잘 느낄 수 있느냐?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민감한 곳이 2군데가 있는데 연인을 만났을 때 어디를 잡죠? 가장 먼저 손. 손을 잡죠. 손이 민감해요. 그 다음 입술. 민감해요.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서 에너지를 느끼면 가장 잘 느낄 수 있어요.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손을 비벼볼까요? 빠르게. 더 빠르게. 자, 박수를 10번 쳐볼게요. 한 번 더 비벼주세요. 자, 그리고 명상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느낄 건데 손과 손 사이를 한 5cm 정도 간격을 살짝 줘보세요. 손에 힘을 살짝 풀고 이 손의 위치가 가슴으로 오면은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명치 쪽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그리고 팔꿈치는 몸통에서 살짝 떼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서 보여드리면 여러분의 요런 자세. 그래서 여기서 천천히 벌렸다가 좁혔다가 손과 손 사이를 마주보게 하고 이 손과 손 사이에 계속 집중하면서 벌렸다가 좁혔다가 눈을 감고 벌렸다가 좁혔다가 이렇게 하시면 손에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 몽글몽글한 느낌, 약간의 전류감이 드실 거예요. 이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좋습니다. 이 느낌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손을 내려주시고 네,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느끼기 전 단계로 체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적 명상. 몸도 쭉쭉 늘려주고 어깨도 풀어주고 다리, 허리도 풀어주고 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이미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락이라 그래요. 에너지가 흐르는 길, 경락.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 12개, 12경락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잘 흘러야지만 여러분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가볍다 그러죠. 왜 사람들 이제 몸이 가벼워 이러잖아요. 에너지의 길이 열려 있으면 몸이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에너지의 길이 막혀 있으면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너지 길은 전선과 같아서 에너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약한 사람들. 기가 약하면 TV가 잘 안 나오죠. 어떤 분들은 전선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막혀 있는 경우. 막혀 있어도 TV가 안 나오죠. 그래서 나의 에너지 흐름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고 체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체조를 할 때 포인트가 있는데 3가지를 집중시켜야 돼요. 첫 번째는 동작. 동작을 이제 제가 멘트 드리는 그대로 따라 하시되 동작에 집중하시고, 두 번째는 호흡. 숨을 너무 참기보다는 편안하게 고르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식의 집중입니다. 의식의 집중. 여러분의 마음을 통증점, 내가 늘리고 있는 그 부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동적 명상이 명상 자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한번 저 오른팔을 들어볼까요? 오른팔 들어서 살짝 옆구리 한번 늘려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당기는 느낌이 일어나시죠? 우측 옆구리부터 해서 팔꿈치, 거기에 여러분의 의식을 집중시키면 그 자체가 명상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 돌아오시고 후.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길을 가다가 책상에 무릎을 부딪혔어요. 그러면 무릎이 아파서 무릎밖에 생각이 안 나죠. 의식이 어디로 가요? 무릎으로 가죠.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가던 의식이 어떤 생각, 어떤 감정에 계속 빠져 있다가 몸을 딱 부딪히는 순간 몸의 의식이 오면서 정신이 차려져요. 의식이 현재에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적 명상은 의식을 현재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에 머물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 열이 나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 있어요. 찌릿찌릿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들 또 차갑기도 하고, 그 느낌에 계속 집중하시다 보면 그 에너지가 풀리면서 몸의 통증이 개선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집중하시면 이 안에 내부 감각이라는 게 생겨요. 내부 감각. 그래서 내 안에 집중하는 힘,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와 환경 사이에 조율 감각이 생겨요. 조화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호흡을 고르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호흡은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뇌관에서 여러분이 지식으로 생각으로 시키지 않아도 호흡은 일어나고 있죠.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느끼면 여러분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있습니다. 체조를 먼저 하는 이유, 동적 명상을, 바디 명상을 먼저 하는 이유는 척추가 보통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에너지가 축적이 안 돼요. 자기 몸에. 그러니까 척추가 바르기만 해도 에너지는 몸에 쌓이게 되어 있어요. 자세가 바르기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그냥 척추가 바르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왜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냐면 척추가 구부러지고 척추가 휘어지고 틀어지면서 자세가 망가지면서 에너지가 축적이 안 돼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아랫배로 수직으로 이렇게 축적될 수 있거든요. 척추만 바르게 세워도.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 명상,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체조,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을 느끼고 마지막에 에너지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력과 가까워지는 시간. 에너지를 이렇게 느끼는 명상을 뭐라고 하냐면 지감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칠지. 감정감, 지감 수련을 하고 여러분은 자기와의 대화, 자기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뇌파가 안정이 되면서 베타파의 긴장 상태에서 알파파 상태로,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가면서 여러분 내면과 소통할 수 있는 감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감각을 열고 열다 보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영혼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조금 결정적인 계기를 그 시간에 마련하는 거예요. 이제 화상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상으로 충분히 이런 연습을 하고 명상을 연습을 하고 오프라인 세션에서는 정말 깊이 있는 체험, 정말 나를 만나는 체험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명상을 이제 동적 명상부터 해서 바디 명상, 호흡, 에너지 명상까지 짧게 아주 짧게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집 낀 손을 위로 쭉 올리면서 가슴을 열어주시고 호흡은 입 밖으로 편안하게 내쉽니다. 그리고 좌우로 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척추 마디마디를 풀어줍니다. 자, 이제 천천히 오른쪽 방향으로 옆구리 한번 지그시 늘려보세요. 입을 열어서 호흡을 고르시고 측면에 자극이 오는 곳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손목, 팔꿈치, 옆구리, 골반, 발바닥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반대쪽 지그시 늘려주세요. 옆구리, 어깨, 팔꿈치, 손목, 손끝까지 쭉 늘려주시면서 호흡을 고릅니다.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툭툭 털어주시고 어깨 힘 툭툭 풀어주시고 네, 가슴을 좀 열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슴 쪽에 긴장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팔을 쭉 벌려보세요. 네, 팔을 쭉 벌리시고 여러분의 팔꿈치를 한번 구부려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주먹을 살짝 쥐어보세요. 그리고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셔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기마 자세를 해봅니다. 가슴을 풀어준 동작인데요. 시선과 골반은 정면을 바라보시되 팔꿈치는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쭉 앞뒤로 쭉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팔꿈치 높이가 어깨 높이만큼은 올 수 있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좀 올리신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 골반도 정면 바라보시고 팔꿈치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팔꿈치를 내 코앞까지. 그리고 숨을 깊게 가슴까지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는 입 밖으로 내쉬어주세요.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 밖으로 내쉬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 어깨, 등까지 자극이 오실 거예요. 자극이 오는 부위에 집중해보세요. 통증이나 자극이 오실 겁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바로. 자, 이제 여기 호흡 근육, 여기 늑골이 있거든요. 호흡과 관련된 근육을 좀 풀어주겠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옆구리를 쭉 늘린다는 느낌으로 측면으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그렇죠. 측면으로 왔다 갔다. 자, 이때 시선은 정면. 충분히 갈비뼈 쪽 늑골을 늘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네, 천천히 손 내려주시고 다리 모아서 가볍게 손발 털어주세요. 양손을 깍지 낀 손을 앞으로 한번 쭉 밀어줄게요. 앞으로 밀면서 반동을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쭉 밀어주세요. 자, 시선은 나의 손등을 바라보시고 천천히 아래로 45도. 45도에서 멈춰보세요. 최대한 척추를 길게 뽑아준다는 느낌으로. 입으로 호흡을 고르십니다. 자, 이제 깍지를 풀고요. 아래로 툭 내려가 볼게요. 그 상태에서 반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고. 천천히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아랫배에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오십니다. 후, 천천히 손발 털어주세요. 자, 이제 다리 뒤쪽을 한 번 더 쭉 풀어줄게요. 오른쪽 발을 뒤꿈치를 찢고 여러분의 양손은 허벅지 얹어서 반대쪽 무릎 굽힌 상태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상태에서 발끝까지 지그시 아랫배를 숙이고 내려가 보세요. 호흡 내쉬고. 아랫배 힘주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반대쪽을 내려가겠습니다. 양손은 허벅지, 내려 아랫배 가까이, 허벅지 가까이 내려갑니다. 양손 끝으로 발끝을 당겨주세요. 호흡 내쉬고. 네, 천천히 올라옵니다. 후. 자, 이제 가볍게 다리 툭툭툭툭. 좋습니다. 자, 이제 서신 상태에서 약간의 진동 수련을 좀 할 건데요. 몸을 가볍게, 무릎 반동을 가볍게 툭툭툭 하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 긴장을 풀어줄게요. 긴장을 툭툭툭툭. 자, 이제 눈을 감고 제가 불러드리는 곳을 느껴봅니다. 머리끝, 정수리, 백회. 백회를 지나서 얼굴을 느껴봅니다. 얼굴을 지나 목, 목을 지나서 어깨를 느껴보세요. 어깨. 자, 이제 어깨를 지나서 가슴. 가슴을 지나 여러분의 명치. 명치를 지나 아랫배, 골반, 허벅지, 무릎, 발목, 발바닥 끝까지. 자, 이제 서서히 진동을 멈추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천천히 자리에 앉아봅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숨을 잠시 고릅니다. 나의 숨을 느껴봅니다. 숨을 3번 나눠 들이마시고 3초간 머금고
3번 나눠 내쉽니다. 이제 양손을 허공에 살짝 들어주시고 손과 손 사이를 5cm 정도 간격을 두고 손을 천천히 벌렸다가 좁혔다가 벌렸다가 좁혔다가 손에 집중해 봅니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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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찌릿찌릿한 느낌. 몽글몽글한 느낌. 전류감, 자력감, 열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이제 손을 무릎 위로 내리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멀리 떨어져서 나를 바라봅니다. 내가 조금 더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불러주고 자기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도혜야, 잘했어. 잘하고 있어. 고마워. 사랑해.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양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주시고 나의 눈에 가져가셔서 두 눈을 깜빡깜빡. 오른쪽으로 3바퀴, 왼쪽으로 3바퀴. 네, 얼굴을 쭉 쓸어주십니다. 눈을 떠주시고 조금 외부로 갔던 의식이 나에게 집중이 되면서 조금 더 차분한 느낌, 나에게 더 집중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이야기했던 무의식을 정화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거, 정말 내 본질을 만나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나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